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 수능영어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현재 영어 교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8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로 제 수업을 남기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복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를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고3 수험생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많은 현직 영어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많은 좋은 영상을 올려놓으셨지만은 또 자기한테 맞는 수업 스타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수업 스타일과 여러분들이 맞으시면은 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볼 문제는 34번 문제입니다. 고3 9월 모의고사 34번. 34번 문제는 빈칸 유형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32번이 가장 오답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34번이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아마도 선지에서 약간 좀 변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이 빈칸 문장 전에 예측했던 글의 흐름하고 이 빈칸 문장 뒤의 글의 흐름이 살짝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빈칸 문장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에는 빈칸 뒷부분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푸는 과정에서 헷갈릴 만한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문의 구성 자체는 늘 모의고사 특히 빈칸 33번, 34번쯤에 나오는 대립구조의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대립구조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수능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지문의 스타일인데요. 수능 영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소재를 대조 및 비교를 하면서 진행시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내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 대립구조 유형은 나중에 제가 여력이 되면 아예 대립구조의 지문만 몇 가지를 모아서 같이 독해를 한 후 영상을 올려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34번도 대립구조의 유형을 띠고 있다. 참고로 32, 3, 4 다 대립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소재를 대립시킨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3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빈칸 유형을 풀 때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빈칸 문장을 먼저 읽었을 때 우리가 틀이 잡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빈칸 문장을 읽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But his writing documented with extraordinary clarity. blank.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주어 동사가 his writings가 주어고요. document가 동사입니다. document는 우리가 보통 명사로 문서라고 생각되는 단어지만은 여기에서는 문서화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의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화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with부터 extraordinary clarity는 부사구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해석이 해도 지장이 없고 안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부사나 부사구는. 그렇죠. 해석을 해보자면은 extraordinary, 비범한이란 뜻이죠. 비범한 어떤 명확성을 가지고 그의 기록은 빈칸 내용을 문서화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그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라는 사람이 빈칸의 내용을 아주 비범한 명확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우리가 뭐 딱히 취할 정보는 없어 보이지만은 but이라는 연결사가 빈칸 문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앞의 내용에서 흐름을 반대로 뒤집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겠죠? 앞 내용과 흐름을 반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분명히 선지에서 빈칸은 앞 내용과 흐름을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야 되는데 선지에는 분명히 이 but으로 역접이 되기 전까지의 내용과 비슷한 흐름을 가진 선지를 분명히 넣어놨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조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결국 봐야 되겠네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is hardly news, but for Rousseau, this dependence extended far beyond companionship or even love into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자,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단어가 루소이고요. 빈칸에서 말했던 그의 기록이라는 것이 아마 루소의 어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주어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이게 주어고요. 대절이 주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대절이 주어인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가주어 이수로 대절이 주어인 것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절을 주어는 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나왔죠.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hardly news. hardly는 34번에서 참 잘 냈는데요. 수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hardly는 우리가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거의 뭐뭐가 아닌. 약간 해석을 긍정으로 했다가 부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뉴스가 아니다. 자,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되는데요. 뉴스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뉴스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거의 뉴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아니면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잘 번역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할 때 직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의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의역을 내 머릿속에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 의역이라는 것은 독해를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문장을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직역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누구나 어색하게 직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간단한 방식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답이 따로 없어요. 이것은 해석을 하는 것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역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국어 능력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지문을 독해하다 보면은 국어 능력도 같이 좋아집니다. 내 문해력과 사고력과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글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독해를 직역을 자꾸 해버리시면은 도움이 안 돼요. 영어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계속 영어 독해를 하는 게 아닌 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영어 문장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어 문장을 직역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영어 문장을 하나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내 언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에 한 문장 정도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영어 듣기랑 똑같은 거죠. 영어 듣기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면은 영어 듣기 실력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상당히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것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뉴스가 아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지만이라는 것은 역접입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특별한 일이다, 비범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이 흘러갈 거란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루소에게는 이게 특별한 거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This dependence라는 단어가 요 대절을 대체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내 머릿속에서 의역을 하는 거. 내적 패러프레이징이겠죠. 제가 말을 붙이자면은. 두 번째는 지문 속에서 나타나는 패러프레이징을 잘 찾아내는 거. 이것은 외적인
뭐 영어 단어로 하면 external paraphrasing이겠죠. 그래서 이런 internal, external paraphrasing을 잘 하는 사람들이 영어 독해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역이랑 다르게 영어 지문은 어느 정도 좀 틀이 정해져 있고 내용도 사실은 어떤 틀을 파악만 하면은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내용을 심지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 두 가지의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이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존이 뭐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 이것이 루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Extended far beyond companionship or even love. 그렇지, 특별하니까 extended, 연장하다, 이어지다죠. 여기서는 의존이라는 개념이 어떤 다른 개념으로 쭉 이어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훨씬 넘어서 이어지네요. 단순한 의존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우정이나 companionship, 어떤 우정이나 동지애 혹은 심지어 사랑을 훨씬 넘어선 개념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Into the very process of becoming human. 심지어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죠. 우정과 심지어 사랑을 넘어서 바로 인간이 되어가는 바로 그 과정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루소에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일이지만 루소라는 철학자에게는 이 인간만이 가진 의존성이 인간이 되어가기 위한 필요한 과정, 그만큼 뭔가 특별한 개념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렵죠? 가장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들이 철학 지문입니다. 자, 루소 believed that. 루소는 데리아라고 믿었는데요. People are not born but made. 사람은 단순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만들어진다. Every individual a bundle of potentials whose realization requires the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문장하고 떼놓고 의역을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장의 흐름을 쭉 가지고 의역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요? 다른 색깔로 이 글에서 핵심 개념을 줄쳐볼게요. dependence죠. 요거 두 개가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하고 this dependence로 이어지는 요 개념이 중요했죠.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루소는 데디아라고 믿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믿었대요. 루소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의존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소가 믿기에 사람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의존하고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엮어서 해석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Every individual. 각각의 개인들은 a bundle of potentials. 어떤 잠재력의 한 묶음인데 whose realization. 이 잠재력의 실현은 requires.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과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요한다.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한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문장에서 지금 외적인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맨 처음에 that people need other people.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개념이 dependence로 패러프레이징 됐고요. 그 다음에 약간이지만 but made로 패러프레이징이 조금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active involvement of other people로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되었어요. 패러프레이징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직역은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직역을 해도 내 머릿속으로는 의역을 해서 이거 의존이네 이렇게 의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독해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개념을 계속 치환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수학에서 치환이라고 하죠. 돌려막기를 하면 돼요. 쉬운 말로 해서. 자, 각각의 개인은 잠재력의 한 묶음인데 이 잠재력을 실현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지문 별거 없어요.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거를 똑같은 단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 갑니다. 지금까지는 글의 흐름이 딱히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빈칸 문장이 버시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겠죠. 자, 다시 갑니다. Self-development is a social process. self-development is a social process도 똑같은 말 하네. 결국에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다. 이 사회적 과정이 뭐예요? 너 혼자서 못 살아. 다른 사람이 필요해. 개입을 해야 돼. 이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또 일어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른 색깔로 가볼게요. 선생님 왜 다른 색깔로 갈까요? 다르니까. self-sufficienc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기 충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충족은 불가능한 한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재밌다. 맞지?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우리가 사회적인 가정, 즉 남에게의 의존이나 개입을 통해서 뭔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충족이 나오네요. 자기 충족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자급자족하고 스스로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는 분명히 디펜던스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한 한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불가능한 한상이라는 것을 긍정, 부정으로 따지면 뭘까요? 부정에 가깝죠. 그래요. 이 글에서는 self-sufficiency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dependence 혹은 social process 혹은 active involvement other people을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하나는 긍정, 하나는 부정 이런 식으로 대립을 시키는 것을 대립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임의로 붙인 말이고요. 이렇게 수능 영어에서는 이런 지문 대립구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32, 3, 4가 다 대립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문을 읽을 때 글쓴이 입장에서 어떤 개념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uch of the time Rousseau wished passionately that it were not. Robinson Crusoe was a favorite book and he yearned to be free from the pains and uncertainties of social life. 자, 루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부분의 시간을 루소는 소망했습니다. passionately. 굉장히 열정적으로 데리아를 소망했는데 it were not.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소망을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소망을 했대. it은 뭘까요, 여러분? 앞문장 전체겠죠. self-sufficiency가 impossible fantasy라는 거. 자기 충족이 불가능한 한상이라는 것. 즉, 인간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 좋겠다라는 거는 루소도 사실은 타고난 아웃사이더였어요. 자, 한번 볼게요. 로빈슨 크루소 was a favorite book. 로빈슨 크루소 무슨 책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로빈슨 크루소 지금 무슨 책인지 몰라도 이 지문을 읽고 책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아웃사이더 책이죠, 이거. 로빈슨 크루소가 루소의 최애 책이었고요. 그리고 루소는 earn to 부정사, 뭐뭐 하기를 열망하다. 루소는 벗어나기를 열망했어요. 어디서부터? 사회생활의 어떤 불확실성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열망했어요. 이거 아웃사이더잖아. 그러니까 루소도 처음부터 의존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살짝 역접으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다시 역접이 됩니다. 하지만이니까 뭐야? 루소 사실은 아웃사이더였어. 하지만 루소가 결국에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죠, 이 사람이. 자, 그의 기록은 문서화했습니다. 혹은 루소는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비범한 명확성을 가지고 빈칸의 내용을 문서화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의존? 지금 우리 도식화를 해볼까요? 의존 대 자기충족이죠? 의존과 자기충족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존이 들어가야 되죠. 의존이 중요함을 문서화했다. 기록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루소는 원래는 아웃사이더라서 자기충족이 불가능한 한상임을 부정하고 싶어서 로빈슨 크루소도 읽고 뭔가 사람들도 멀리하고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이 중요함을 문서화해서 루소가 여러 가지 이론을 이제 펼친 거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뒷부분을 읽기 전에도 사실은 여기 사회적인 의존이 인간한테는 중요하다라는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선지로 가서 아닌 것을 미리 한번 걸러볼게요. 선지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지가 어려워지면 3점짜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걸을 대상은 무엇일까요? 의존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충족 걸으면 되는 거야. 역시나 보세요. 2번에 자기충족 있죠. 출제자의 선지 만드는 원리를 파악을 하셨나요? 글의 내용이 대립 지문이면은 선지도 대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빈칸에서 우리가 A와 B 중 A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선지에 B가 분명히 있고 그거를 미리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through literary work. 말도 안 되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기 충족을 발달시키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아닐 만한 걸 한번 지어볼까요? 4번도 지어보자. 왜냐면 4번도 선지도 읽어보면 반대로 가요. 의존을 해야 되는데 Making of the self-reliant man through his struggle. 그의 고군분투를 통해서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을 self-reliant man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지. 그리고 5번도 이상해. Difficulty of trusting other people wholeheartedly. 요것만 없으면 답이 될 뻔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것의 어려움? 아니지.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죠. 그럼 남은 거는 1번,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지 소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를 미리 소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고를 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답을 거의 다 맞췄는데 중간에 틀려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뒤에 조금 읽어봅시다. 자, 뒤에 읽어볼게요. Our sweetest existence is relatively and collective, and our true self is not entirely within us. And it is kindness, 위치절은 버립니다. That is the key to this collective existence. 자, 지금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환하면 되거든. 자,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는 상대적이고 집합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 함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장 달콤한 존재라는 거는 그냥 우리 인간 존재야. 상대적이고 집합적이다라는 말을 다르게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5초 드릴게요. 선생님이 의존으로 바꿨어요. 선생님은 너무 그냥 단어 하나로 다 퉁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독해야 영어 독해 잘하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집합적이란 말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해의 좋은 점은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앞에서 파악한 개념을 돌려막기 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자, Our true self is not entirely within us.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우리 안에 전적으로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의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끼워 맞추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까? 타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존이에요. 선생님이 다 돌려막기 하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 독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하다 보면은 문해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영어 독해는. 그것에 맞춰서 내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의역을 하게 되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면서 문해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력이나 사고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계속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왜 자꾸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국어 영역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nd it is kindness. 그것은 바로 친절합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이렇게 한번 문장을 볼게요. 위치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대이야한 것은 바로 친절합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때 강조 구문은 우리의 집합적인 존재, 우리 집합적인 존재의 핵심은 바로 친절함이래. 집합적인 존재가 뭔가요? 또 그냥 바꿔치기 해볼까? 의존이지 뭐.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없는 우리 존재의, 인간 존재의 핵심은 바로 친절함이래. 마지막에 이 문장 때문에 살짝 사실은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글이 우리는 첫 번째 문장처럼 우리는 타인한테 의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면 굉장히 깔끔한데, 이 고난도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9월이 좀 쉽게 나왔잖아. 그래서 지문이 약간 애매한 걸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는 우리가 타인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타인한테 의존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 비위도 맞춰야 되고 친절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친절함이라는 키워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립 구조의 글이긴 한데 친절함이 한 스푼 들어갔어.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문장의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인간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집합적인 존재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한 스푼으로 친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3번 중에 답은 뭘까요? 당연히 3번이죠. 1번을 읽어보시면 이래요. Necessity of philosophical study to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연구의 중요성이에요. 인간 본성? 철학적 연구? 땡! 3번, 이 kindness가 여기에 살짝 들어갔어요. Shaping up the individual by his emotional attachment. 그의 감정적인 attachment는 애착이거든요. 감정적인 애착에 의해서 개인을 형성하는 거. 감정적 애착이 이제 타인한테 이제 친절함을 보이는 거죠. 이건 뭘 위해서예요? For dependence, 의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살짝 어려운 게, 사실 지문을 읽으면서 대립 구조기 때문에 파악은 쉬웠거든요. 왜냐면 자기 충족대 의존의 틀로 딱 흘러가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 친절함이 한 스푼 들어가면서 선지에 사실은 dependence나 아니면 social process 뭐 이런 결의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이 kindness가 들어가면서 emotional attachment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살짝 헷갈렸다. 하지만 self-sufficiency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우다 보니까는 뭐 풀만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빈칸 유형 중에 가장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은 선지에서 살짝 헷갈렸고, 그 이유는 친절함이 한 스푼 들어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많은 것을 한 문제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수업을 꾸준히 들으시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내적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직역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패러프레이징, 지문 속에서 한 개념이 계속 치환되고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요거를 찾고 돌려막기 해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역을 하면은 수능 영어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문해력이나 사고력, 어휘력 같은 것을 신장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지문을 하나씩 올려보다가 나중에 제가 좀 여력이 되면은 이 지문을 좀 테마별로 구성을 해서 문해력이 아주 낮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단계별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구상하고 있어요. 네, 아직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34번 문제 여러 번 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